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오글거리긴 한데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제가 영상에서 항상 뭐 일상 생활하는 모습만 했지 뭔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한 적은 사실 별로 이야기를 많이 해본 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위치가 이런 것은 저의 책상이고 여기 뒤에는 책상 의자가 아니라 소파인데 의자를 안 사가지고 이렇게 좀 높낮이가 심해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저 혼자서 질문과 답할 거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아주 간단한 거고요. 사실 이 영상은 제가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혹여나 계셨다면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 주말인데 지금 밖에 날씨가 되게 흐려요. 날씨도 되게 흐리고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라우브 콘서트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거의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다가 뭐를 할까 하다가 이럴 때 영상 한번 이런 거 찍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눈에도 뭐 좀 찍어 바르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주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저는 그 채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저의 이름은 써머고요. 한국 이름 김소연입니다. 김소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써머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죠?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써머라는 이름을 지금 뭐 한 2014, 2015년 그쯤부터 제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약간은 어색한 기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내 이름 같은.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가 써머라고 더 이름을 많이 불리우고 있어서 정말 제 이름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의 이름은 써머고요. 저는 한국 나이로는 지금 한국이 만 나이 계산을 아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쯤 시작하려나? 저는 32살입니다. 91년생. 미국에서는 31살이고요. 1991년생이고 6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직무는 마케팅 어시스턴트라는 접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가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 안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회사 홍보, 제품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내에 있는 뭐 한인 커뮤니티에 저희 회사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지난번에는 한 번은 뭐 아마존 관련해서 한 적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컨벤션 행사 같은 거를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또 SNS 어카운트 관리 뭐 이런 저런 잡다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잡다한 일을 하고 있고 마케팅이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냥 잡다한 업무의 그 집약체이기 때문에 거의 잡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미국에 두 번째로 살고 있어요. 2015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2015년 9월에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오게 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해외에서 살아보는 거. 그리고 처음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25살이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와서 그때는 J1 비자로 인턴십을 했어요. 지금 제가 LA 카운티에 있는 비치 사우스베이에 살고 있거든요. 바닷가 동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닷가 동네 지금 사우스베이에 살고 있는데 이 사우스베이에 있는 동네에서 제가 물류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렵기도 했고 사회생활을 정말 해본 적 없는 완전 초면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1년 동안 왔을 때 그냥 여기서 재밌게 즐기고 가자. 1년이 주어졌으니 그때는 커리어고 뭐고 이런 것도 생각도 없었고 그냥 1년 동안
막 즐기고 재밌게 놀다 가자 이런 생각으로 1년을 보냈고, 또 저희 회사가 인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동생들도 많았고 거의 언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들이랑도 되게 잘 놀았고, 한두 살 터울 동생들도 있었고, 그냥 그 친구들이랑 많이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또 단합이 되게 잘 됐다고 해야 되나? 그때 그 회사 인턴들이랑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1년 동안 야무지게 놀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귀국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도 미국에 남아있고 싶다는 생각은 딱히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고, 이곳에서 아예 터를 잡고 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착할 생각은 크게 사실 없었어요. 근데 돌아가고 나니까 미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되게 이상한 게 그 1년이, 내가 보낸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꿈 같은 거예요. 돌아가니까 꿈 같았다는 생각이 정말 정확한 말 같아요. 그래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계속 이제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죠. 돌아가고 싶은데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돌아가는데 돈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미국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난 미국에 다시 돌아갈 순 없겠다. 나중에 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행으로는 한번 갈 수 있겠다. 근데 좀 언제쯤 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러면은 뭐 한 달 막 이렇게 휴가를 낼 수가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그냥 여행으로 다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 살았죠. 근데 내가 그 마음이 그리운 만큼 미국의 문화를 좀 더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컨텐츠 같은 거? 그런 거 더 찾아보게 되고, 계속 뭔가 제가 그리워한 만큼 미국 컨텐츠를 더 찾아보게 되고, 거기에 더 관심이 가고, 미국의 소식 같은 거, 사대주의라고 비판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미국 소식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영어로 더 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그렇게 이제 그리워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2020년에 코비드가 터지기 직전에 여행을 여기 잠깐 왔어요. 그 당시가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 육아휴직 대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퇴사를 했었고, 갭이 생겼어요. 그 일을 하기 전까지. 근데 이제 미국의 친구들도 볼 겸, 그리고 제가 여기를 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여행을 제대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장소들도 다시 한번 가볼 겸, 정말 다행인 것은 미국에서 코비드 터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할 쯤에 약간 불안할 쯤에 제가 간 거였어. 그때는 아직 공항이 붐비던 때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다시 와서 이제 혼자서 산타모니카에서 며칠을 좀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이랑 놀지 않는 저만의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때 산타모니카에서 선셋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기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뭔가 그런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에 있을 때 활기가 돋고 더 에너지가 돋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특히 너무 이제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말도 많이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좋거든요. 일단 MBTI에서 좀 이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이런 교류, 소통을 통해서 저는 좀 더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이 사람들의 파워, 긍정적인 그 에너지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잘 맞았고, 저는 또 그게 그리웠던 거죠, 내심.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돌아가야 하는 비행기 티켓이 있었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체류 비자가 없으니 한국에 돌아가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귀국을 했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렬해지기 시작했어요. 확고해졌어요. 계속 사실 한국에서 미국에 다시 돌아오려고 구직 활동도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비자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까다로운 분야였고 제가 따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포기를 했었다가 이제 J1 트레이니 비자로 제가 여기를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게 됐죠. 왜 침이 튀었을까? 그래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 5월에. 그때도 코비드가 사실 잠잠해지지는 않았는데 많이 나아졌을 때 근데 비행기에서 전 누코노미를 탔거든요. 일명 누코노미라는 게 그
누워서 이코노미석에서 타고 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공항이 진짜 한산했어요. 제 옛날 영상 지금 비공개를 해놨을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일부 영상은 비공개로 돌려놨거든요. 아무튼 그때는 이제 코비드가 좀 많이 노멀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냥 우리 일상에 배어 있겠다라고 모두가 이제 생각하던 시기에 제가 여기에 왔어요. 미국은 이제 그때 이미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분위기도 여기는 많이 이제 풀린 상태였죠. 한국은 되게 그게 엄격해가지고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스크 되게 꼼꼼하게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다시 왔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었네. 그래서 저는 2021년 5월에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1년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를 거주를 하고 있네요. 벌써 시간 빠르네. 지금은 J1 트레이니 비자로 왔어요. J1 트레이니 비자는 제가 이전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받았던 J1 비자와는 달리 1년 반 동안 여기에 거주를 할 수 있고요. 이 트레이니 비자는 한국에서 제가 일했던 경력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인턴십이랑 다른 카테고리, 다른 형태의 비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한국에서 직장 경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 미국에 오고 싶다, 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J1 트레이니 비자를 알아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년 반을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간지럽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J1 인턴과 트레이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고 또 한국에서도 직장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도 가능하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턴 비자, 인턴이고 트레이니고 다 J1으로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점은 생각하시는 그냥 그대로예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해외 생활을 해볼 수 있는 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최고 장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생활이 굉장히 잘 맞았고 그랬기 때문에 돌아온 게 있어요. 워낙 액티브하고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막 깝치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러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그래서 미국이 좀 더 맞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자연환경도 정말 멋있는 곳이고, 뉴욕은 자연환경보다는 이제 뉴욕이라고 하면은 또 문화의 중심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문화 측면에서도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정말 도시 생활을 하려면 진짜 죽여주게 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보다는 자연을 선호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저에게는 너무 잘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하이킹을 해도 정말 뭐 태평양 보면서 어마어마한 자연 풍경과, 그리고 여기 서부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딱 2번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진짜 눈물 나게 좋아요. 그 풍경이 거대하고 웅장해서 대자연을 보면 우리가 막 인간은 정말 한없이 작은 존재구나, 정말 그 리를 타이니, 뭔지 아시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거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요세미티 갈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풍경이 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저는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또 LA 쪽에 있기 때문에 LA는 예상하시다시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직접 이렇게 소통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스쳐 지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마인드셋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저도 옛날에는 뭐 어떤 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부정적이고 닫혀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생활을 몇 번 해보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저도 뭔가 그런 오픈된 마인드셋을 가진 게 몇몇 가지가 있어요.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사람들이 워낙 타인의 시선에서 많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게 정말 편해요. 제가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하지만 제가 한국 생활에서 정말 피곤했던 점이 하나가 이제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동요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빨간 바지를 입든 초록 바지를 입든 아니면 무지개 바지를 입든 그냥 그거는
그렇게 취향인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고, 그리고 확실히 옷차림 같은 것도 많이 자유롭죠. 한국에서는 뭐 카페 가면은 조금 그래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게 뭔가 그냥 그런 게 되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저 여기서는 진짜 주말엔 여기 다 추리닝이거든요. 엄청 편하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더 나다워질 수 있는 마인드셋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미국 생활의 아무래도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단점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단점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점은 일단 재원 비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단 페이를 적게 줘요. 페이를 적게 주는 게, 왜냐면 워낙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너 싫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저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차고 넘치죠.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러 오고 싶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얘네는 내가 아니어도 사람을 어디서든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임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일단 미국 회사들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이고, 일부 회사에서는 뭐 한국에 경력을 쳐준다든지 아니면 뭐 협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페이를 쳐주는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봐왔던 회사는, 일부 회사 그렇게 해주는 회사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런 회사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짤짤이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거지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내가 여기 와서 재원으로 일을 하면서 커리어적으로 많은 그 경험치를 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제가 두 군데의 회사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두 군데를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커리어적으로는 정말 나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일했던 회사는 물류회사였어요, 제가. 근데 저는 지금 물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도 저는 물류회사에서 일을 안 했어요. 일단 물류회사 A라고 칭할게요. 이 A 회사에서 제가 물류회사로 근무를 했을 때는 정말 단순 업무, 단순 서류 업무, 데이터 입력 업무 이런 것들만 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인턴이니까 많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단순 업무만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스트레스는 이제 내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해야 할 일에 대한 막중한 그런 역할이 주어졌을 때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책임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 타격감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아쉬웠던 점은, 그때가 제가 처음 사회생활 했던 거고, 그리고 처음으로 일이라는 거를 해본,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제가 그때 알아보고 공부하고 좀 업무적으로 협조를 했었더라면 지금이랑 다른 물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물류회사에서 일했지만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물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물류회사에서 일은 했는데 잘 몰라.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건 좀 의아하죠. 그만큼 얘가 일을 대충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 면접자 입장에서는. 네, 아무튼 좀 그렇게 몰랐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냥 제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나 싶어요. 제가 조금 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뭐 커리어적으로 욕심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거 뭐 질문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랑 뭐 이렇게 뭐 협업도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다시 돌아보니 그때는 너무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달라요. 좀 단순 업무를 주진 않아요. 정말 그냥 지금 회사 제가 어쨌든 J1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템포러리 비자란 말이에요. 임시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트레인이고 인턴이고 뭐고 상관없이 어쨌든 임시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닥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사원이랑 전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돈도 조금 주면서 내가 우리 팀에서 돈 제일 조금 받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우리 팀에서 돈 제일 조금 받는데 이런 일을 내가 다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시킨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 좀 먹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1년 3, 4개월 됐을 때 돌아보니 그것도 지금 다 하나하나 경험치가 쌓인 거죠. 경험치가 쌓였고 커리어 쪽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좋은 저의 포트폴리오가 된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그렇게 저에게 경험치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과거는 미화되는 그런 효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회사 바이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 하기 다 나름이다. 저도 A 회사 물류회사에서 일했을 때 제가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욕심내서 일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회사에서도 분명 저에게 더 많은 역할을 줬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케이스를 저희 그 A 회사에서 봤기 때문에 같이 일했던 인턴 한 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막 진짜 그냥 일반 사원이랑 동등한 업무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 네, 커리어 측면에서는 회사 바이 회사지만 또 나 하기 나름이다. 결국엔 나 하기 나름인 거는 어디나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학적인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를 잘 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J1으로 일을 하러 오는 거라면 저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J비자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화교류 비자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확하게는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아니란 말이죠. 취업 비자는 H1 비자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는 로터리에 당첨돼야 받을 수 있는 비자란 말이지. 근데 J1 비자는 문화교류 비자이지만 이제 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걸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취업 비자라는 아닙니다. 근데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J1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F 비자 받고 어학연수를 오세요. 네,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J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대부분의 회사가요. 한인 회사고요. 한인 회사라는 거는 동료들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한국인이니까 영어로 소통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훨씬 더 많이 소통을 하겠죠. 한국어로 소통을 하고 하지만 이메일은 영어로 많이 쓰실 거지만 어쨌든 한국어를 70% 거의 그냥 90%는 쓰실 거예요. 이건 어쨌든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이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J1으로 일하고 와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한 다음에 저녁 때 뭐 학원 가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도 가능은 하겠지만 근데 일을 떠나서 그냥 영어를 조금 더 이제 늘리고 싶다. 그게 초점이라면 J1은 일단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J1으로 온다? 이거는 정말 that's no no. 그냥 어학연수 오세요. 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회사들이 페이가 세지 않아요. 세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는 정말 아끼면 가능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도 하고 계신데 돈은 모으기가 정말 힘들어요. 거지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고 저도 그걸 체감할 정도거든요. 하루하루 체감할 정도면은 저 이런 거 잘 체감 못하는데 제가 체감할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래도 미국은 너무 비싸서 돈이 힘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람에게 J1 비자 추천한다 입니다. 어떤 분에게 추천을 하고 싶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직장 생활 경험도 좀 쌓고 싶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영어가 되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저 또한 완벽하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예전에 왔을 때도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영어가 좀 되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넘사벽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알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모임에도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좀 독립적이다 그러면 완전 최고예요. 저도 혼자 노는 거 되게 잘하고 혼자서 어디 쏘다니는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혼자서 막 모임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추억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제가 외향적인 성격에, 그리고 독립적이고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저한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미국에서의 생활을 완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욕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거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내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한인 회사가 대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영주권을 따고 그래서 이제 플라이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한인 회사가 그렇게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커리어적으로는 물론 성장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에 100% 만족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저런 경험을 쌓아가면서 나중에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뭐 이런 건 좀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저도 나름 많이 쌓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다 막 쓰레기예요, 오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직장을 다니겠다, 이런 기대감은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죠. 기대감은 좀 낮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능력이 좀 되신다? 그리고 독립적이다? 그런데 외향적이면 조금 더 편해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비추가 아니라 외향적이면 조금 더 편해요. 편하다는 말은 그만큼 그냥 낯선 사람들이랑 더 말도 잘하고 잘 어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에 비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그런 분께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그 세 가지에 다 부합을 해서 저는 되게 수월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미국 생활이 잘 맞아 보인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맞고 그리고 재밌고 아직도 저는 재밌어요. 이게 언제 좀 몇 년 지나면 좀 지겨워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여기 생활이 잘 맞아서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혹시나 제가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주저주저 떠들었지만 혹여나 이제 저에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또 뭐 제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막 Q&A 이런 거 찍기엔 너무 제가 작아져가지고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궁금하신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한국이 추석이라고 들었거든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